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이제 마스크도 끼고 직원 간 간격을 뭐 1m인지 2m인지 유지하라는 권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석쌤이랑 2m 간격을 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지금 2m 안에 우리 4명 있잖아요. 지금. 아, 그쵸. 네. 저희는 뭐 책상을 따닥따닥 붙여놓고서 아, 맞아요. 지석쌤이랑 저랑 30cm 거리인가 아마? 소방관 달력 사진을 하나로. 아, 제가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부되는 그 달력을 선물을 받았어요. 소방관 분들이 이제 우통을 이렇게 다 벗고. 그걸 선물을 받아서 이제 저는 달력에 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보이는 면이 지석쌤 자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쌤이 자꾸 달력을 뒤집어 놓으셔. 반대쪽으로. 네, 좀 이렇게 남자가 좀 보기에는 그냥 막 그리고 싫은 건 아니지만 뭐 싫어요 난. 저기 도끼를 들고 이렇게 앞을 노려보는 그런 분이 사진이 2월달에 있는데 빨리 다음 달로 넘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달분은 괜찮아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2월달은 좀 그래. 근데 이 방송이 이제 3일날 나가잖아요. 그땐 3월이기 때문에 제가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네, 지석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이제 테슬라 모델 3로 출퇴근하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뭐 기지개도 켜고 귤도 까먹고 하지만 전방 주시는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차윤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위생 문제나 이런 접촉 문제 때문에 일회용품을 다시 쓰도록 이제 해주고 차량 이부제를 폐지하고 물론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데 좀 미리 전환이 돼 있었으면 약간 좋았을 텐데 차량 이부제 폐지더라도 전기차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일회용품 대신에 뭐 좀 다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기후위기 같은 게 심각하다면 또 결국에는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런 이제 게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윤탁쌤 말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카페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카페를 갔더니 원래는 다회용 컵에 주시다가 갑자기 그 일회용 컵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다회용에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일회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다회용 컵을 쓰는 게 좀 불안해 하신다고. 컵을 들고 가시거나. 네, 그래서 제가 텀블러를 그냥 아예 가방 옆에다가 꽂고 다니고 있어요. 커피 내리는 기계에다 그냥 입 대고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화상 입지 않을까요, 입에? 그거는 뭐 잘 또 방법을 찾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댓글과 후원 또 많이 들어왔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죠. 네, 1,000원님이 1,000캐시를 팟빵 통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이 김나연님 3개월째 감기라는 그곳에서 구박받으며 소신있게 지켜내는 김나연님 빠른 키우 기도합니다. 화이팅. 약간 좀 1,000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려면 이제 김나연님은 아니고 사실은 본명 어떻게 되잖아요? 김나현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나연은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트와이스의 이건 TMI고 그 현대 할 때 그 현자 쓰고 있고요. 왜냐면 밑에 이제 혹시 이름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1,000원님 덕분에 저는 진짜 3개월 만에 감기를 떨쳐내고 쾌유를 했습니다. 네, 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뭐 태양열, 풍력, 전기차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물어보신 지석쌤한테 질문도 해주셨죠. 맞아요. 네, 일단 태양열이랑 태양광인데. 네, 맞아요. 태양열이랑 태양광이 어떻게 다른지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태양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거나 난방이나 이런 거에 쓰이죠. 아니면 사막에서 반사판을 이용해가지고 햇빛을 한 군데로 쫙 모아가지고 그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대구에서 이걸 시도했다가 1,000억 쓰고서 이제 가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도 기사도 나오고 했잖아. 데프리카도 소용없다. 이거는 진짜 무슨 사막 한가운데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태양광은 햇빛 닿는 순간 전기가 나와서 이제 그 전기 갖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열은 물 끓이는 거. 태양열로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 근데 제가 이제 한 13년 정도 이거를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입니다. 태양열이 태양광입니다 하다가 요즘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그냥 태양 괜찮아요. 네, 태양 에너지. 근데 네. 일천님처럼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태양열을 많이 배웠던 거야. 태양열 발전. 그때는 이제 온수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렇죠. 태양광, 풍력, 전기차 말고 다른 것이 없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구장창 저희가 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전기를 만드는 게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가장 싸고 효율적이 그리고 가장 대규모 설비를 할 수가 있고 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석유 소비를 못 줄이고 있는 건데 CO2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도 그렇고 보면은 에너지를 바꾸는데 태양광 풍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바꾸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근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는 태양광 풍력이 이제 그 좀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이제 배터리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한 4가지가 핵심 기술이고요. 그 외 것들은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의 변화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3가지에 되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차원에서 이제 또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전동 모빌리티, 전 요새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다시 전기 자전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용으로. 남들이 탔던 전기 자전거를. 아니 근데 어차피 손 잡고 어디 도착하면 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거 타시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텀블러 사용도 사실 플라스틱이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양광 풍력하고 전기차가 정말 미친 듯이 퍼지지 못한다면은 그런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예, 요 3개지는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그 나올 거고 그 새로운 거보다는 이게 얼마큼 더 빨리 퍼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일천원님 꾸준한 후원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이스 4%님이 또 100개씩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또 깅다님이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제 처음 들었는데 방송이 유익하고 즐겁네요. 크크크. 김나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김나현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신 게 혹시 지인이 아닌가라는 가는 의심이 제가 이게 사실 제 친척 언니인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자기가 제 지인인 걸 티를 안 내려고 이렇게 달았대요. 빨리 가서 보래. 그래서 봤는데 아 이거 너무 내 지인인 거 티난다. 나 분명히 이제 방송 때 추궁 당한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추궁 당하네요. 네, 친척 언니. 네. 친척 언니 뭐 나중에 뭐 애청하시면은 또 저희 방송 들으려고 팟빵 처음 가입하셨다고. 아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기령쌤이라는 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나연사님? 네, 기령쌤님이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클렌징바, 샴푸바, 대나무 칫솔을 쓰는 박사 과정생입니다. 환경 재난을 박사 주제로 정해 공부하고 있어요. 붓바살바를 통해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또 해주셨어요. 하나 부탁드릴 점이 있는데 과거 방송 중에 외국 잡지 타임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 파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에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연구에 되게 중요한 소스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논문 쓸 때 이게 한 줄 더 쓰는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거 알면은 한 줄 더 쓰고 인용 달 수 있고 주석 달아야 되고 하고 할 수 있죠. 중요하죠. 이거는 아마 대본에 써놓은 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다시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가디언지에서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지 말자, 기후 변화라고 하지 말자.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나 클라이밋 디스럽션, 기후 뭐 붕괴, 뭐 기후 뭐 파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워딩을 바꾸는 거를 선도한 데는 가디언지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그쪽 찾아보시고 기후 붕괴 또는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 기후 붕괴 또는 기후 위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후 변화라고 많이 하다가 이제는 기후 위기로 용어가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답변 찾으려고 제가 좀 그 웹서치를 하다가 하나 찾은 게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2014년도 5월에 오바마 대통령 때죠. 그 과학 자문관이 이거 기후 그 클라이밋 디스럽션이라고 부르자. 그 클라이밋 체인지나 뭐 글로벌 워밍 너무 약간 온난화 그러면 또 온난화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미 2014년도 5월에 이걸 처음 제시한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제시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바꾸는 거는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크게 했던 곳은 가디언지가 맞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좋은 박사 과정이시면 진짜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좋은 논문 쓰시길 바라겠고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1000개씩 후원해 주셨는데
BGM이 싹 바뀌었네요. 분위기 있고 좋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이제 새로 한스 PD님 오셨잖아요. 지난 방송 때 소개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뀐 음악들도 좋다고. 그래서 1인 5역 하시는 디지털 미디어 팀장 윤탕 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장 대행이고요. 뭐 팔이 목숨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1인 5역 되실 거예요. 네, 1인 5역을 이제는 안 하고 이제 한스 PD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대박 웃음 코드가 될 것 같다. 이게 또 약간 구독자님들한테 TMI를 알려드리면 이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목소리가 그 한스 PD님의 목소리입니다. 맞아요. 바로 데뷔를 하셨죠. 저희는 다 간의 수공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감동받은 게 이게 금요일 이제 0시에 딱 올라갔는데 이때 이거를 전부 들으시면서 이제 클로징 멘트까지 쭉 본방을 사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자고 있거든요, 사실 이때. 네, 그리고 옛날에 장마리 선생님이 그 후쿠시마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데뷔하셨을 때 댓글 달아서 이제 관심 가주셨는데 이번에는 후쿠시마는 아니고 이제 석탄 콜파이낸싱 이 관련해가지고 해외 석탄 투자 관련해서 지난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아주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림 오브 네이처 와이프분이 이제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재밌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리 선생님이 메시지 오셨다면서요. 어떻게? 맞아요. 저한테 개인 메시지가 오셔가지고 이 댓글을 또 보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PD님 통해서 답변을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댓글 한번 마리 쌤이 어떻게 달아주는지 장마리 쌤 성대모사 좀 해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못하겠으니까 지석 쌤이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비슷해. 그래서. 부끄럽지만 너무 큰 힘이 됐고요. 붓바살바 이번에 출연할 때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옆지기님께서 저를 너무 편하게 저희가 내부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 마리쌤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다가왔어요. 하수상한 시절 이런 소통으로 따뜻한 격려 전달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리쌤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소괄호 안에 다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깨알로 써있어서 윤탁쌤이 원래 이런 거 다 안 읽거든요. 네. 마리쌤의 좀 성대모사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카엘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또 오미카엘님도 저희 논문도 전달해 주신. 네 맞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한번 뵀으면 했었는데 하필 그때 좀 외근 나가 있어서 아쉬웠고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어쩌면 조금 더 고생스러우실 수 있지만 나눠서 주 2회 업로드를 환영합니다. 그만큼 대중과 접촉면을 넓혀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려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고 지난 방송 때 그 장마리 선생님이 출연한 에피소드가 좀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한스 저희가 PD님이 그때부터 커버도 바꾸고 했잖아요. 한스 PD님이 이제 썸네일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그 해외 석탄 관련해서 콘텐츠 꾸준히 저희 채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세금 갖다가 해외 석탄 투자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 빨리 철회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저희 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우리 한때 팟캐스트 초창기에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얘기할 때 막 댓글 많이 달렸잖아요. 뭘또 모르냐 이렇게 배터리라는 게 말이야 뭐 부족하고 맞아요. 맞아. 그런 댓글 많이 달고 그때 있었는데 충전 시간 얘기 잘못해서 혼났었는데. 네, 뭐 그래도 오늘 사랑의 배터리 특집,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도대체 진짜 정말 우리가 쓰는 배터리랑 뭐가 다르고 이게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이번 주 메인 뉴스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김지석 선생님이 이제 주간 전기차 담당하고 계신데 또 배터리와 또 이게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뭐 배터리가 첫사랑이었나요? 뭐 어떻게? 배터리와 인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 너무 사랑과 첫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무난하게 갑시다. 무난하게. 근데 제가 정말 배터리가 왜 우리 그런 거 어렸을 때 뭐
뭐 건담이니 뭐 마징가 제트니 아무튼 뭐 지구를 지키려면은 저게 돼야 되는. 네, 다간이라고 좀 부잣집 애들만 가고 있어요. 다간이라고 변신 많이. 저도 다간은 보고 자랐어요. 다간? 네. 다간이라고. 전설의 용사 다간 모르세요, 쌤? 다간이 어마어마했어. 나는 메칸더 V까지는 봤어. 메칸더 알겠습니다. 마징가 제트? 네, 알겠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 네. 그랜다이저? 네, 아무튼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철인 28호. 네. 저는 후레쉬맨 세대라서 후레쉬맨은 안 봤고. 네, 알겠습니다. 세대가 좀 다르니까. 네. 근데 윤탁 쌤은 나랑 아무튼 자 그래서 한방 먹었네요. 네. 배터리가 사실은 잘 안 되면 샌더스가 당선돼도 지구는 힘들 수 있다. 배터리가 엄청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갔는데 항상 이렇잖아요.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강의 같아 분위기. 뭐 첫해 이제 그 건축학 개론처럼 이렇게 배터리학 개론 네, 하는데 네. 일단은 저가 이제 이 충전지와의 첫 만남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챕터 1.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네. 우리 아버지가 그 전파상에서 막 밥솥도 고치고 마시다가 진짜요? 유선 방송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맞아. 이 얘기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이때부터 저희 집은 확 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 진짜 가난했거든.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휴대폰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유선 방송 그 수리하고 설치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공주 시내에서 이제 통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데서 전파사 하시면 좀 배운 분이에요. 그쪽 이제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셨거든요. 분들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로켓 배터리를 교체할 수는 없는 거라. 네. 유선 방송 사업을 하면서 뭐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전기 쓰시고. 그렇죠. 설치 끝났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어디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그때 뭐 핸드폰 없었으니까. 없죠. 전혀 없죠. 80년대였으니까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미국인가 뭐 일본인가에서 사오셨어요. 그 충전 배터리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일을 시키셨어요. 충전 잘 해놔라. 내일 기사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고 있던 그 머리맡에 충전지가 맨날 꽂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전지에 대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거죠 이제. 머리맡에 충전지를 꽂아놓은 게 그게 아이비리그 들어가신 그 뭐 그런 비결인가요? 전자파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약간 그런가? 그래서 내가 하버드를 못 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충전지를 처음 써본 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충전지가 이게 사실은 오늘이 전기차 배터리를 하지만 이 2차 전지잖아요. 그쵸.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 로켓.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는 게 1차 전지고 충전되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저 이거 충격 엄청 컸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국민학교였죠 그때 아마. 그때 국민학교. 아이들이 다 한 대씩 차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미니카라고. RC카. 그 미니카 RC카는 그건 진짜 떼부자들이 하는 거고 미니카라고 그 AA 손으로 미는 거잖아. 미니카. 아니 미니카로 AA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 그 모터로 돌아가는 그 트랙에서 돌아가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서울은 이랬구나. 누가 빠르냐? 나 인천이었는데 미추홀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수도권 그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과후 끝나면 문방구 앞에 가지고 누구께 빨리 돌아가나 하는데 배터리가 그때 나 기억나 1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오비 배터리라는 게 있었어. 오비 베어스 이런 배터리가 있었어. 그래서 배터리가 흰색 배경에 그 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야구 그 디자인의 배터리가 있었어. 그 배터리를 쓰면은 자동차 빠르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인기였었어.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애가 충전지 갖고 온 거야. 충전지 갖고 왔는데 걔는 충전지니까 충전지가 이미 그때 간지가 나는 게 외제여가지고 노란색으로 랩이 쌓여 있고 맞아. 미국어로 막 써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미 그 두산 베어스 배터리보다 이미 있어 보이고 그거 다시 쓸 수 있잖아. 엄마한테 또 배터리 또 사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간지가 너무 나고 이미 거기서 격차가 속도도 그렇고. 울었어요 그날? 울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냥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래서 미니카와 좀 작별하게 됐던 그런. 그러면 저희 지금 회사에서 그 무선 마우스 쓸 때 거기에 이제 넣었다가 충전을 해서 다시 쓰고 하잖아요. 이것도 충전지인 거죠? 그렇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아까 뭐 우리가 다간, 뭐 메칸더 V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웨딩 피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웨딩 피치. 아세요? 음악 괜찮았죠. 네, 그래서 피치가 들고 나오는 요술봉이 있단 말이야. 그 요술봉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2개 AA 건전지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충전을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이거를 뭐 많이 쓰진 않아요. 뭐 리모컨 정도에만 쓰는 정도라 회사 와서 이제 다시 그 충전 가능한 거를 좀 써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치 그거 아직 갖고 계세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요즘 인터넷 방송에서 리액션 할 때 많이 써요. 아,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한 바퀴 돌려주고 하는데. 아, 윤탁쌤 그 트위치 방송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저의 첫 기억, 충전지에 대한 첫 기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이제 워크맨 같은 거 많이 쓸 때 그것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저기 혹시 써봤나 모르겠지만 그 껌 건전지라고 납작한 거 들어가는. 네. 알아 그거. 아이와 파나소닉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무전기 충전용 배터리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맨 같은 거 쓰면서, 근데 그때가 쓰던 그 건전지가 좀 무서운 건전지예요. 니켈 카드뮴 건전지라고. 니켈하고 카드뮴을 섞어보니 이거 전기 잘 충전 잘 되는데 해가지고 쓰다가. 어느 순간 야 카드뮴 그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다 버린. 아 카드뮴이 어떤 면에서 위험해요? 이타이병 이런 거. 이타이병. 맹독성 카드뮴. 근데 니켈 카드뮴 건전지가 초반에 전기차에 조금 쓰여졌다가 유럽에서 누군가 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냥 딱 버린.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디스크맨 소니 막 그 CD 돌리는 거 디스크맨 그거에도 니켈 카드뮴 건전지가 있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좀 하면 좀 간지 있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전 그거 사면 여자친구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카드뮴 이렇게 있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리튬 이온 건전지. 우리 핸드폰하고 노트북에 들어간 게 다 리튬 이온이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사실 평정이 돼버렸고, 다만 이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라는 거는 도요타 하이브리드에는 좀 아직도 들어가고 좀 무거워요. 에너지도 많이 저장 못하고 대신에 좀 안정적이게 더 이렇게 불 같은 거 훨씬 덜 나고. 그리고 참고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집에서 애들 장난감이든 뭐든 그 AA 건전지 많이 쓰신다면 맞아요. 아니면 AAA 쓰시면 파나소닉 같은 데 만든 에네루프라는 건전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독보적이죠. 이게 이제 뭐 10,000원에 한 4개 정도 하는데 12,000원? 근데 이게 제가 살 때만 해도 1,000번 충방전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000번 충방전이 가능해요. 에네르프 프로인가도 있어. 두 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나 샀죠. 저는 많이 있죠. 나 샀죠. 저는 심지어는 그 한 10년 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역사가 다 있어요. 여기 있는데 트리플 A 4개에 그 더블 A 4개에 충전 그 기까지 하면은 한 3만 원? 3만 원? 괜찮아.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 NLF 프로는 용량이 더 큰 대신에 5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해요. 그때 샀는데 2번 충전하고 잃어버렸어요. 이건 좀 슬픈 건데 사놓으면 사실은 한 20년 뭐 거의 쓰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사서 쓰고 버리는 건전지에서 벗어나셔서 전기차를 안 사시더라도 이제 일단 AA 건전지라도 좀 바꿔보시면 충전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하나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 또 추억에 빠지는 게 팟캐스트 이제 초창기 방송 중에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 모른다고 이제 공격적인 댓글을 다셨던 분이 계신데 아직 우리에 대해서 좀 이제 아직도 듣고 계신다면은 저희 뭐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계속 후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왔다 갔다 너를 껴 이렇게. 네. 다중이. 뭐 아이디 바꿔서 또 우리 또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배터리가 2차 전지가 크게 세 종류가 있더만. 그러니까 배터리가 크게 그 충전되는 배터리가 크게 세 종류가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그분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집에 무선 청소기 써보면은 배터리도 순식간에 달고 하는데 이게 뭐 배터리가 뭐 어떻게 되겠냐 전기차가 수소차가 낫지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맞아 청소기 얘기 같이 해주셨던 청소기 얘기 기억나죠? 2차 전지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있는데 이게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이게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시장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이제 IT 기기에다가 쓰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네. 이거를 소형전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46% 2차 전지 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2차 전지가 이제 샌더스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대용량 전기장치라고 ESS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게 약간 좀 중요한 거죠. 전기 재생 가능 에너지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비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재생 에너지. 이제는 거의 이제 메인이 돼야 되는 게 모든 전력 시스템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석탄이나 가스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 뭐 예비 전력이라 하기엔 조금 뭐랄까 말이 좀 안 맞는 거. 메인 전력을 저장하는 곳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바로 떼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꼭꼭꼭 해놔야 되는 데가 꼭 필요해진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ESS가 한 5% 정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ESS 관련해서 뭐 있지 않았어요? 있죠. 뭐 사고 지금 한번 있어가지고. 사고요? 전 사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산업을 좀 키워준다고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바람에 전 세계 ESS 시장에 배터리 공급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만 몽창 몰린 적이 있었어요. 2, 3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재 사고 나가고 맞아. 지금 시끄러워졌죠. 이제. 어디 책임인지 뭐 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부파살파 들으시는 분은 이제 뭐 충전지 뭐 문제 있는 거 하면은 어떤 충전지? 충전지도 종류가 3가지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 자동차용 2차 전지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왜 2차 전지라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번 이상 쓸 수 있어서. 진짜? 그거요? 진짜로요? 아니 그냥 해봤어요. 이거 한번 파봅시다. 내가 이거 맨날 궁금해하다가 깜빡깜빡 하는데. 네네. 자, 근데 아무튼 그 배터리 개론 조금 더 하자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정답이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왜냐면 처음에서 3파전이 있었어요.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나오는 배터리 이게 전기차의 최고의 명약이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형태죠. 일단 형태에서 BMW i3에 공급을 했어요. 삼성과 BMW 딱 그러니까 뭔가 폼 나잖아요. 각진 거. 각진 그 배터리. 그 다음에 LG화학은 아니다. 파우치 배터리가 맞다. 파우치 이런 거는 지금 노트북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납작한 딱딱한 케이스가 아닌 비닐 비슷한 느낌의 돌돌 말 수 비슷한 있죠. 느낌. 진짜 말 수 있어요? 아니요, 말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우치형은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해서 디자인 쪽에 훨씬 수월하다. 자기들이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랬나? 네. 근데 말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와크가 많은지 않지만 이렇게 모양 변형이 가능한가 봐요. 네모난 박스에 넣어요 이렇게. 사실 LG화학이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아이오닉에도 공급했고 현대 아이오닉, 제규 IPS 들어가고 아우디 이트론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꽤 선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손잡고 한 게 1850 셀이라고 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AA 배터리보다 좀 큰 원통형 배터리를 했는데. 나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그 우리 자주 쓰는 AA 배터리보다 조금 크고 두꺼운 거. 한번 저기 김재석 선생님 차에서 한번 우리 뜯어서 확인해봐도 돼요? 저 집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 차에 들어가는 건 2150 셀이에요. 그래요? 원통형인데 조금 더 약간 둘레가 더 넓고. 좀 더 짧은. 그러니까 AA 배터리 같은 거를 막 6-7천 개씩 막 그 연결한 게 테슬라 배터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 조롱했었죠. 저게 뭐냐 무슨 노트북 배터리 갖다가 지금 뭐 몇천 개를 때려박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노던 미니카에는 AA 배터리 2개 들어가는 건데 지하철 타는 거는 한 7천, 8천 개 들어가는 거. 6천 맞죠? 나 150 셀이 한 5천 개 정도. 5천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AA 배터리를 5천 개 연결한 것 같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우습겠어요. 네,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래. 볼 때 약간 장난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웃기게 된 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가 잘 팔리면서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가 결국은 그때 약간 앨런 머스크가 생각한 다른 대책같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한 게 오히려 원래 배터리 이슈가 있었는데 그 배터리 연결하고서 잘 그 방열 같은 걸 하면은 그 온도 조절에 되게 유리한 면이 있대요 이게. 그래서 모양 가지고 3파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너무 흥미있고 재미있는. 근데 이게 모양 재미없을 관련해서 좀 것 얘기하고 같아. 싶은 게 있는 게 얘기해요. 원통형 배터리는 뭐 LG나 삼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테슬라도 뭐 향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식 기술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개선의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각형, 그러니까 삼성이 각형 배터리에서는 1등이래요. 각형 배터리에서는 뭐 근데 많이 안 써 근데. 50%? 그렇지. 공급처가 적은데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자기들은 이거를 기술 표준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다 이제 그치, 각자 그 3파전 분야가 있구나. 파나소닉은 원통형 계속 하고 싶겠지. 자기들이 제일 잘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LG화학도 원통형을 만들고 이걸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전기차 배터리 폐기를 할 때 이걸 재활용을 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ESS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걸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ESS에 활용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어떤 형이 가장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폐기된 전기차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이제 막 나오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벤츠인가 BMW가 i3 그 옛날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네. 1메가와트짜리 그 ESS를 만들기도 했는데 테슬라 입장은 전기망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수명이 많이 돼서 이제 전기차용으로는 부적합해진 배터리를 갖다가 전력망에다가 쓰는 게 맞는지는 자기들은 좀 동의가 안 된다. 차라리 배터리를 다시 완전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걸 뽑아내서 새로 배터리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일단 BMW는 뭐 이렇게 시범 사업처럼 한두 개 하긴 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은근히 보니까 아직 시장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로 15조 1천억 수준이래요. 이 배터리. 그런데 이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라면 시장이 뭐 5조인가 7조인가? 뭐 그렇게 뭐 국내 라면 시장 몇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미래에셋 대우증권 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진대요. 그러니까 되게 커지는 시장인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시장에 또 몸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맡기고 뭐 그런. 샀어요? 아니요, 좀 못 샀는데 돈이 없어. 시장이 성장한다고 주가 오른 거 아니니까. 왜냐면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심해서 판단하고. 저는 2006년인가 7년에 LG화학 주식을 100만 원치 샀다가 실명 토크. 주당 5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집 산다고 하면서 주당 4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올랐구나. 지금 40만 원. 이렇게 남의 불행에 이제 행복해하는 우리 사람들. 불행은 나누면 더 커져요. 나누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아무튼 그 너무 재밌는 배터리의 화학 조성에 대해서. 와. 아니 이거 한번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리튬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뒤에 이제 보통 이제 세 글자로 이걸 불러요. 뭐 LCO, LMO. NMC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원소 앞에를 따는 거구나. 그렇죠. 핵심 원소를 세 개를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L을 빼버려 일단 그냥 뭐 L은 그냥 기본 들어가고 리튬은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LCO, LMO 막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NMC예요. NMC. 니켈, 망간, 코발트. 왜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거 성능에 따라서 안정성은 정말 좋은데 에너지가 별로 조장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것도 가끔 필요할 수는 있죠. 여긴 정말 사고 나면 안 되는 곳. 그런 데는 잘 이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LFP라는 거 있는데 이건 인산철 뭐 배터리라고 그래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얘는 좀 무거워요. 근데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 수명이 길어. 그래서 약간 저가형 자동 전기차나 아니면 버스 같은 데 좀 들어가고 NMC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게 특성이 괜찮아요. 저장도 많이 되고 수명도 꽤 길고 그래서 전기차는 거의 다 제가 아는 한은 NMC를 써요. 근데 뭐 그런 이슈 있잖아요. 막 코발트를 광산에서 채취하는데 뭐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그래가지고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뭐예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LFP는 코발트를 안 써요. LFP는 코발트 안 쓰고. 안 써요. 안 쓰고. 화학식이 코발트가 없네. 그러네요. 그리고 NMC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신기술 나왔다고 NMC 811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니켈이 비중이 8. 망간이 1, 코발트가 1. 그래서 제 차는 2017년도에 만든 원래 아이오닉이었잖아요, 전기차. 거기에는 NMC랑 NCM이랑 순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622예요. 자, 그 NCM 622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CM 712도 있고 그다음에 NCM 811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코발트가 적게 들어가도 화학이 되는 전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22로 가다가 이제 811까지 왔다 811까지. 이제. 코발트 양을 줄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차에 있는 배터리 뽑아다가 622니까 그거를 재조합해가지고 하면은 코발트는 이제 차 2대 값이 2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내 차가 아니구나. 이제는 가버린 아이오닉 내 차가 아니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NCM 뭐 812 나왔다, 뭐 712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비중이 이렇게 된다고. N이 7, 뭐 니켈이 70%, 뭐 코발트가 10%, 망간이 2% 이렇게. 그리고 요즘 같은 말이 많은
코발트를 없앤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다. 좋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이거 유익하다니까. 데이트할 때 혹시 NCM 712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들어갈 때 집으로. 네, 바로 죄송합니다. 여기 배터리는 뭐 NCM 6기인가요? 아니면 뭐 811인가요? 첫 만남에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화학과 사람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네, 우리가 뭐 뽀뽀살바 듣는 사람들이면 이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배터리 유니버시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야. BBQ 치킨 대학 같은 그런 거. 이게 만약에 그렇죠. 보이는 팟캐스트였으면 제가 지금 이마를 짚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열나요? 빨리 가 그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매겨놨어요. 배터리 대학에서. 그래서 보면은 자, 나도 끝내기 나도 힘들어. 자, 그래서 그 NMC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량은 4점 만점에 4점. 그러니까 NMC가 짱이네요. 에너지 출력 3점. 안전 3점. 4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능 3점. 수명 3점. 비용 3점. 다 평균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NMC가 짱이다. 그래서 그래서 NMC가 색깔이 된 거고, NMC 배터리를 누가 뭐 가장 많이 만드느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LFP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지금 배터리 화학 조성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긴 얘기의 끝은 화학식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퀄리티가 또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표준 싸움 이런 게 뭐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은 이제 그냥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NMC에서 어떤 조성을 쓰느냐, 그다음에 LFP가 조금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비한 거 마지막 하나는, 근데 가격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kWh 배터리에 배터리 팩까지 다 해가지고 $663였어요. 이랬던 배터리 가격이 2017년도에는 $219 떨어졌고 19년도에는 $156까지 떨어졌어요. 와, 배터리 가격 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코발트도 더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등등등등 해서 이 배터리가 사실 싸게 많이 나와줘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전기 저장을 하고 전기 좀 더 효율적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전기 차도해야 되고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만화에서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에서 잘 안 되면은 지구 망하듯이. 마징가 제트인데 원자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면 광자력. 광자력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가 많이 싸지고 그래서 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이거 더 싸져서 진짜 정신없이 많이 퍼져야 그래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배터리가 지구 온난화랑 이제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정말 지구 운명 결정짓는. 맞아요. 요즘 기후 변화 관련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수많은 루머가 있는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내 거 끝.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전기차 잘 되면 결국에 중국만 배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중국만 배부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이제 업체,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업체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 업체인데. 근데 중국이 워낙 이쪽으로 선제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네, 맞아요.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막 뭐라 그랬죠. CATL이라고 Contemporary Amplex Technology 약자인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CATL이라는 게 1인데 또 중국이 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로 20% 정도 갖고 있고, 배터리가 잘 되면 중국만 배부른 거 아니야. 이제 반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 게 일본도 배부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김지석 선생님처럼 테슬라 모델 3를 사면은 일본인 배불러주죠. 파나소닉 거죠. 네, 그렇죠. 노노 재팬. 네, 그리고 얘기 다시 한번 하고요. 농담이 차종에 따라 한국이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오닉은 어디였죠? LG화학이었나? LG화학. 그렇죠. 아이오닉을 지석 쌤이 전에 탔던 아이오닉은 LG화학이 배가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LG화학이나 이런 업체가 또 해외 공장을 엄청 증설해요. 중국에 공장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뭐 헝가리,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또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배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만 배부르다라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완전 다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배가 고파지는 곳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배가 고파지죠. 그래서 석유를 안 쓰는 태양광에는 뭐 이런 쪽에 항상 이게 루머가 붙어요. 저거 하면 중국만 좋아진다 이러면서 가만히 보시면은 꼭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나 뭐 이런 거에 꼭 그 말만 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 CATL이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근데 20% 점유율인데 압도적인 1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테슬라에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뭐 납품한다 만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LFP. 네, 그래서 그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위가 어디냐?
이게 2위가 이 일본 파나소닉인데 얘네가 1등 할 때도 있어요. 어떤 1등 하냐? 테슬라가 참 많이 팔면. 그 얘네 점유율도 거의 20%고 아슬아슬하게 2등인데 얘네들이 2등이 된 이유는 테슬라의 공급을 많이 하니까. 테슬라가 근데 전기차 제일 많이 파니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한 원형 배터리 그 에네루프부터 여기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등이고 테슬라에 따라서 1, 2등이 왔다 갔다 한다. 그 3등이 이제 BYD인데 여기서는 점유율이 10에서 15%인데 4등이 LG화학이 한 10%로 4등인데 3, 4등이 또 이게 바뀌어요. LG화학이랑 BYD랑 자동차 생산력 그래서 3, 4위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 근데 이제 LG화학은 파우치 형태를 밀고 있어서 파우치가 표준이 되면 이제 1등 할 수가 있는데 LG화학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코나 뭐 제규어 아이페이스 뭐 지난 방송 때 얘기하셨잖아요. 채택 굉장히 많이 돼요. 채택이 많이 되고 있고 쉐보레 볼트에도 파우치형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LG화학이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 6위권에 삼성 SDI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3%. 근데 SDI가 이제 각진 거 네. 그걸로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이 10위권에 들어왔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이랑은 이제 니로랑 소울 부스터 이런 데다 배터리 공급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배부른 건 사실이 아니고 한국도 상당히 배가 부를 수 있다. 네. 그 한국이 더 배가 부를 수 있는 게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이랑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아이드3 내놓잖아요. 그럼 아이드3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되게 잘 될 수도 있죠. LG화학이 테슬라에도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판매하는 파워 ESS 장치에도 삼성 SDI 셀이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는 많이 만드는 쪽이 잘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는 LG하고 삼성이 2, 3등 했었어요.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치. 있으니까 휴대폰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파나소닉은 전기차로 확 넘어갔고 네. 엄청 키웠고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조금 이제 파트너 잘못 만난 거지. GM하고 손잡았는데 GM이 볼트 이런 2, 3만 대밖에 안 하고 볼트 많이 안 팔리니까. BMW랑 손잡았는데 i3 뭐 한 2, 3만 대 뭐 몇만 대밖에 안 만들고 그러니까 파트너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확 갈려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때도 소개했지만 BMW CEO가 전기차 못해서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막판에 뛰어드는데 거기 또 삼성 SDI가 BMW랑 계약을 해가지고 BMW가 잘 되면 또 삼성 SDI가 또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SK랑 삼성 SDI랑 뭐 LG화학이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증설 중인데 또 삼성 SDI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에도 그 배터리 공장 증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좋은 면일 것 같고 근데 변수가 뭐가 있냐면 전기차는 제조 원가의 절반이 배터리 가격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절반을 전기 배터리 업체에다 줘야 되잖아.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립하거나 이제 아니면 전기 배터리 업체를 인수하려고 많이 지분을 조금씩 쌓아가지고 합작회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이 지분 인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 배터리 장기차 배터리를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만 배부르다는 완전 잘못된 소식이다. 완전 잘못된 거죠. 네. 해외에서는 한국이 정말 배터리 안정적인 거 잘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아우디 이트론 네. 제규어 아이페이스 뭐 벤츠에도 들어가요. EQC에도. 네. 그러니까 되게 키우면 되는데 이게 조금 또 이상한 뭐 중국만 잘 되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물론 그렇죠. 중국이 뭐 선도업체가 많이 내수가 있어요. 또 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내수 떠나면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탑10 안에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무시 못하는 거고 우리나라부터 현대차가 또 있고 하니까 네. 여러모로 이제 잘못된 소식인 것 같고 배터리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좀 많이 선전을 할 것 같아요. 향후 잘 보면. 근데 지난주에 네. 얘기했지만 현대가 110만 대 배터리 그렇죠. 공급받으려고 네. 하는데 거기 중국업체도 들어오거든요. 납품하려고. 네. 현대가 CATL하고 뭐 이렇게 납품해버리면 또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네 또.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현대차 사면은 중국이 덕본다 해서 약간 그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독일 차는 또 한국 배터리 쓰고 있고 뭐. 그렇지. 그렇죠. 이게 다 근데 또 한국의 IT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런 거에서 기술력이 쌓은 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 또 이게 중국 업체가 압도적인 1위가 아니고 아슬아슬해요. 파나소닉이랑 업체랑 딥치락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위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수시로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이는 한 게. 가지는
지금도 2023년이나 4년도 정도에는 그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보다 커진다고 네. 나오거든요. 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량 있는 업체들이 있고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가버리면 네. 그거는 뭐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 지금 고민이 그거거든요. 쓸만한 배터리 회사가 하나도 없네. 그거 다 지금 한중일에서 이러니까. 네. 미국도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은 현재로서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한중일 회사가 지금 1, 2, 3등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가짜뉴스 비스무리한 거 한번 짚어봤고 진짜 가짜뉴스 제가 가지고 왔죠. 네 저희 또 한번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진짜 전기차 위험하다. 그 배터리 폭발해. 네, 그런 폭발 얘기. 가능성 있다. 또 네. 화재 가능성 높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저도 기사를 보다가 뭐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잘 보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고 폭발로 추정이 된다지 폭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기사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목만 보면은 뭐 화재 점 폭발 사고라고 하니까 아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핸드폰 배터리 폭발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차 그쵸, 뭐 배터리도 잘 폭발할 것 같다. 네, 핸드폰이 뭐 어디 끼어가지고 압력을 받으면 뭐 폭발하는 사고가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폭발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비교할 때 그럼 내연기관 차보다 더 위험한가? 근데 이게 지금 폭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고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이 발생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또 적거든요. 이게 전기차 1타 강사이신 우리 지석쌤이 저한테 국제환경단체니까 빨리 국문기사 말고 영문기사 찾아보라고 아까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언. 조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테크니카라는 데를 이제 좀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서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길 보니까 이제 충돌 시에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화재 발생 확률이 더 높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 이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석유통을 달고 다니는 차인데. 아 근데 맞아요. 네, 그 뭐야 우리 저기 뭐 방화범이나 이런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거 네, 화나면 뿌리고. 불지르 그 석유통 들고 다니지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야 화나면 내가 불지를 거야 이러지 않잖아. 네. 이거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쵸. 그죠? 맞는 말씀인 게 이제 미국 내에서 사망이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4.4% 그리고 전기차 근데 이게 전기차만 한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통 달고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네. 내연기관차가 4.4,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가 2.6%. 그리고 상해가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내연기관차가 0.6% 그리고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가 0%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0%. 이게 아무래도 뭐 충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거랑 상해 사고가 발생한 거랑.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얘기 저는 그 폭발한 배터리 동영상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사실 다 그거 타는 건 있어요. 전소했다. 그 뭐 약간 이렇게. 그게 막 뭐 폭발이라는 게 막 폭탄 터지는 게 아니라 피식 하면서 막 이렇게 아까 조금 그냥 그런 그 거. 정도인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되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차체 자체에도. 왜냐하면 딱 가운데 아래에서 되게 무게감을 잡아주고 무게중심 그래서 차가 뒤집히거나 이런 일도 되게 적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뭐 아까 50%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비싼 배터리니까 아무래도 안전 설계를 굉장히 강하게 해놨겠죠. 그리고 그렇죠. 배터리가 이 충격이 오면 이걸 흡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적용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안에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랑 연계를 해서 또 배터리를 되게 관리를 하고 내외부 위험으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이 배터리가 차량에 탑재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뭐 충돌 시험 시에 뭐 폭발 가능성, 뭐 수밀 시험, 침수 시험, 연소 시험 이런 데서 다 폭발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이게 다 통과를 돼야지만 실제 차량에 탑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폭발 가능성이나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화재는- 압도적으로 낮다. 화재는 있다. 화재는 있어요. 근데 네.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그 석유를 담고 있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포함된 거라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거라는 점도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석유통을 달고 다니는 차가 훨씬 불이 잘 붙겠죠. 아, 이건 당연하죠,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이런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이 되게 짧다. 배터리 그거 전기차 타면은 그 배터리 수명 다 되면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못 타. 그리고 또 그게 교체할 때 돈이 많이 든다. 그 배터리 교체할 때 그거 엄청 골치 아파. 이런 그런 윤탁쌤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실제 뭐 자동차랑 비교를 해서 좀 보려고 해요. 국내 자동차를 좀 가지고 왔는데 기아차에서 나오고 있는 그 소울부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386km래요. 꽤 높죠. 거의 400km 가까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배터리가 20% 충전이 돼 있으면 77.2km를 주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통상적인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면 하루에 70km 정도 운행했을 때 지석쌤 통근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 정도요. 이랬을 때 약 8,000일, 그러니까 약 22년 동안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자동차 보통 몇 년 타세요? 다 10년에서 15년 정도 타시잖아요. 22년. 네. 와,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전기차 배터리 보증 기간이 최소 8년에 16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석쌤이 가지고 오셨다가 소개를 안 한 자료가 국내에서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 순위 3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예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의 니로 EV 이 3개가 국내에서 탑3 전기차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배터리 평생 보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작년까지.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거 평생 보증은 없어졌는데 이제 10년에 20만 킬로미터의 배터리 보증 기간이 제공이 되는 20만 거예요. 킬로면은 웬만해서는 20만 킬로 못 타요. 그렇죠. 네. 택시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차 엔진을 8만 킬로미터 정도 보증을 해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통상적으로 16만 킬로미터를 보증해 주는 것도 이미 2배라는 거야. 저희 차 한 8년 탔는데 한 7만 킬로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킬로 배터리 보증 기간이면은 뭐 거의 뭐 평생 보증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도 잘 없고 뭐 이런 비용까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전지라는 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100% 용량으로 충전되는데 네, 그다음에 시간이 뭐 80, 지나면 80%까지만 50, 되고 20 뭐 이렇게 떨어지죠. 하는데 그렇게 80 그러니까 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써도 80%까지 남는다는 거고 그다음 보증 다 해주고. 네. 그 배터리 교체는 보증 그 회사에서 다 해주고 그런 거죠. 보증 수리는 해주죠. 해주는 거죠. 제 거 같은 경우는 8년 한 19만 킬로 해주고. 근데 여기서 좀 슬픈 거는 이게 사람들이 좀 잔인해. 1000사이클이 끝나면은 1000번 충방을 하면은 이제 배터리 수명이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80% 남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가라는 거야. 너무 시키려고 해. 80%인데 80%면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저 아직 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300km 정도 가는 게 이제 한 80% 남은 1000번 하면은 240km 정도 가는 거잖아. 그렇죠. 0km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제가 이제 전기차 오너들 내지는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가장 가혹하게 쓰는 게 100% 충전한 다음에 0%까지 방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1000사이클 한 번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80% 충전하고 20% 방전까지만 내려가면 그러면은 그거 한 2번 왔다 갔다 해도 한 사이클 세게 쓴 것만큼 그 배터리가 무리가 안 가요. 이게 팁이죠. 그러니까 20에서 80%를 80 왔다 갔다 하면 유지해라. 그러면 배터리가 1000사이클 쓸 거 한 2000사이클 쓰는데 그러니까 풀충보다는 20에서 80%가 남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풀충 해야겠지 뭐. 그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할 때면 100% 채워라. 장거리 할 때만.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한 80-90%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그 안내가 나와 있어요. 제가 공유차 쉐어링 그거 해서 전기차를 빌릴 때도 보면은 100% 충전은 안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어요. 80% 정도 충전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장기 보관할 때는 한 50%에 두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팁이 있는데 막 써도 한 400km 가는 코나 같은 경우 1000사이클을 뛰면은 40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막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뭐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쓰고 싶게 하고 싶으시면 20에서 80% 왔다 갔다 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20에서 80 쓰고 뭐 어디 멀리 갈 때는 100% 충전하고. 네. 그래서 오늘 그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중에서 2차 전지 특히 잠깐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로서 이제 NCM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 NCM. 하지 마. 갑자기 또 숨이 확 막혔어. 알았어 그럼 그냥 MCM 2차 전지 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MCM이 더 생각나. NMC. 전 M&M 할게요. 네, 뭐 쇼미더머니가 생각나. 아무튼 갑자기 야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가. 아니 지금 갑자기 배터리 80% 상태인 것 같고요. 80%면 아주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하죠 이제. 또 오늘
이제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좀 화학식까지 다뤄봤는데 네. 이제 좀 화학식까지 팠는데 이런데도 이제 막 이제 우리 방송 듣고 말이야. 저기 배터리 모른다. 배터리 모른다 이러면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윤탁 쌤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붓바살바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배터리 박사가 되셔가지고 주변에 이제 많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붓바살바 분들 댓글부터 해가지고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 공략도 해봤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사랑의 배터리 특집. 네,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앞으로, 나연쌤? 앞으로 사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린피스가 기후참정권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제 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각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는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후위기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또 이러한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도록 장려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모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정말 또 새로운 또 장마리 선생님을 또 뛰어넘는 그런 분이 오실지 한번 많이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신데 조만간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다들 가족분들 무리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팟빵 뮤직이죠. 켈시의 메이비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